조사받을 때 수사관들이 파이팅 왜냐면 또 강남경찰서엔 또 저랑 성향이 맞는 분들도 많으니까. 찌양은 나한테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못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도입니다. 오늘 김세희씨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됐는데 정말 이제서야 결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수십 건, 수백여 건의 악행을 저질러왔던 김세희씨가 이제는 더 이상 정치파리 코인, 정의파리 코인 못하도록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결국 누구 탓이겠습니까? 다 김세희씨 본인 탓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세희씨가 찌양 건으로 5건 기소가 됐죠. 그래서 나락간 김세희씨의 근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오체분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과거의 김세희가 지금의 김세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 김세희씨 나락 근황인데 어쩜 이렇게 김세희씨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 본인이 잘못한 것, 본인이 나락간 거에 대해서 찍소리 한마디 안 합니다. 왜 공개 안 합니까? 경축방송 해야지. 경축방송 맨날 하잖아요. 김세희 또 기소 이렇게 해야지. 정의 구현한다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본인 사안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해 9월에 경찰에서 찌양이 이제 김세희 씨를 고소를 했죠. 그 내용이 송치가 작년 9월에 됐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2024년 7월인가 고소를 해서 2025년 2월 달에 강남 경찰서에서 불송치가 나왔어요. 검찰에서 보안 수사 명령을 내려서 그게 올라간 건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허위사실 유포예요. 찌양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폭로, 가세현 김세희 재판행, 정보통신망법, 스토킹 처벌법, 협박죄가 적용됐고요. 찌양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사생활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가세현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세희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후원 계좌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이게 한번 불송치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난 너무 놀라워. 강남경찰서에서 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놀랍냐? 김세희 씨의 지난해 10월 방송 보면요, 이해가 가는 면이 한 가지 있어요. 대체 김세희의 뒤를 누가 봐주느냐? 그때 김세희 씨가 작년 10월에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강남경찰서 수사관들도 다 볼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강남경찰서에서 이딴 짓거리 하는 놈들 싹 다 고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악질인지 강남경찰서 분들도 다 알 거예요. 또 체포해봐 이 씨발 새끼들아. 체포하면 나도 이제 너네들 다 고발할 거야. 제가 경찰 조사 다 받아보면 알거든요. 실제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걸로 고발당하고 이래서 제가 조사받을 때 수사관들이 이거 저희가 바로 불송치할 거예요. 빨리 끝냅시다 이러고 실제로 한두 시간 안에 끝내는 조사는 이거 쉽다. 금방 느껴지면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팅 왜냐면 또 강남경찰서엔 또 저랑 성향이 맞는 분들도 많으니까 응원합니다. 저도 구독자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상한 놈들이 있어. 이상한 놈들. 같은 질문 반복하고 했던 거 또 물어보고 시간 끌고 30분이면 끝날 조사를 3시간 4시간을 걸린 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은 100%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놈들입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이러면 당신 고발하겠어 라고 할 겁니다.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이런 조사를 200번 넘게 받아봐서 다 보입니다. 이제 200번 넘게 받아봐서. 아니 오죽하면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김세희 씨한테 파이팅하는 조사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는 김세희 씨의 그 주장을 믿지 않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이제 불송치까지 났으니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결과적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5건에 대해서 김세희 씨가 그때 유일하게 했던 명언이 한마디 있어요. 찌양은 나한테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못한다. 근데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 등 5건에 대해서 김세희 씨가 기소가 됐다. 기소가. 네,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도 우리 김세희 씨가 찌양의 뜨자도 못 꺼내면서 입도 뻥끗 못하는 현실. 김세희 씨 라방에 정말 1,000원이라도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라고 말입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이 모든 시작과 끝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당하게 5건 기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
김세희 씨는 그동안 엄청난 전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오범이 더해진다. 김세희 씨의 전과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김세희 씨 전과 현황 확인된 전과 2008년도 군대 영내 침입으로 집행유예 1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 있어요. 음주운전이 200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있는데 이게 최소 2건이라고 파악이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된 것만 한 건을 말씀드립니다. 전과 2범이죠. 명예훼손으로 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개 대담 위반으로 2025년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모의총포를 소지한 데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달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달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소 확인된 전과 1, 2, 3, 4, 5, 6, 7, 8범이에요. 음주운전 1범은 심지어 빼준 거예요. 본인이 입장을 안 밝혀가지고.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정말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관련된 공익을 위해서 취재했다? 그러면은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 전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용도 엄청 다양해요. 허위사실에, 명예훼손에, 선거법 위반에, 모의총포 소지에, 이제 강요에, 협박까지. 이런 인간이 무슨 정의파리하고 무슨 본인 우파로서 목소리를 낸다더니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김세희 씨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사이버 레카라가 정당하다. 내가 사이버 레카라니 김세희 KBS에 손배소 1, 2심 모두 패소. 뭐라고 하냐? 김세희 대표 사이버 레커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소송을 했죠. 가로세로 연구소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혐오라는 자동차 이슈에 태워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 왜 이러는 걸까라는 내레이션이 삽입됐는데 김세희 씨가 뭐라고 하냐? 거짓된 사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혐오를 부추긴 적이 없다. KBS와 PD A씨를 상대로 5천만 원 및 영상 삭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때 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다소 모욕적인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을 볼 수 없다.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비판으로 위법성조차 없다. 대표적인 사이버 레카라고 재판에서까지 얘기를 했죠. 우리가 김세희 씨를 양보하더라도 최소 전과 8범이잖아요. 현재 플러스로 찌양건 5건이 기소가 됐다. 그래 전과 13범 진이에요. 전과 13범 예정입니다. 근데 이 전과 13범이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버닝썬 건 공익신고자 재판받고 있어. 재판. 추가적으로 김수현 씨가 고소한 5건, 그리고 집중수사팀에서 15건, 그러니까 최소 20건이 더 있어요. 은현장 씨 건, 강경윤 기자 건, 고상로 변호사 건, 소재원 작가 건 등등등등등등등등 전부 다 강남경찰서에 현재 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있는 게 반만 처벌받아도 전과 23범이에요. 다 처벌받으면 33범이고요. 본인의 같은 동료도 직접 얘기했죠. 가로세로 연구소는 사회적 흉기다. 아직도 그런 사회적 흉기를 들고 아무나 찔러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구속이 안 된다. 깜빵을 안 간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의 절친인 구재혁 씨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 전과 1범, 전과 2범한테 범죄자 새끼들 하는 게 바로 우리 김세희 씨의 현실입니다. 하긴 그렇죠. 본인이 전과자의 끝판왕인데 얼마나 귀엽겠어요. 전과 1범은. 이런 사회적 흉기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사실은 진짜 너무 슬픈 얘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오면은 또 확인 없이 받아쓰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적어도 가로세로 연구소 지지자분들이나 팬분들은 지금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어디 가서 공정을 부르짖는다, 혹은 누가 전과가 있다, 과거 이력이 잘못됐다, 이런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확인되는 숫자가 전과 5범까지는 통계가 있는데 전과 10범은 유의미하게 소수라서 확인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대단한 분이죠.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분이에요. 여기서 끝도 아니에요. 사실은 추가적으로 기소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일단 찌양 고소 5건, 허위사실, 스토킹, 협박, 강요 등 5건이고요. 가세현 전 직원도 김세희 씨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송치가 된 상황이에요.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한 건도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13범 도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추가 수사 중인 사건, 김수현 씨 고소 5건, 집중수사팀 관련 15건. 이게 확인된 건이기 때문에 최대 전과 33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피소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송치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건에 대해서만 추린 게 3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세현 전 직원마저 정말 더 이상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김세희 씨를 고소했어요.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강용석 씨가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김세희 씨를 문제 삼았어요. 그 정도예요. 함께 일했던 동료마저도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엮이고 싶지 않으면 내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괴롭혀 놓고도 본인이 하는 건 정의래. 아니 본인이 하는 게 뭔데 다 괴롭힌 거밖에 더 있어? 이선균 씨 괴롭혔죠. 김건모 씨 인생 파멸시켰죠. 한예슬 씨 역시 마찬가지로 했죠. 박송 씨 가족들한테까지 완전 나락 보냈잖아.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아닌 척하는 것처럼 같이 낄낄대면서 문제 삼아놓고선 이제 와서 한 사람한테 책임 다 밀어넘기고 은현장 씨 때도 그렇죠. 쯔양 씨 사건 때도 그렇죠. 얼마나 많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쯔양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이 건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언론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쯔양 괴롭힘 당할 때 진짜 단 한 언론사들도 김세희 씨의 그 폭주를 못 막았어요. 다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세희 씨가 날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가세해가지고 어쨌든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기 위해서 피해자인 쯔양까지 괴롭히고 조롱하고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쯔양이랑 지금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지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인격 말살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2024년 7월이죠. 레카 대전 때 제가 쳐맞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인데 제가 이걸 유일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레카 대전의 당사자가 됐어요. 왜냐? 그때 김세희 씨가 아무런 저는 레카 연합에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제 이름을 지 맘대로 껴넣었어. 김세희가. 왜냐? 내가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그만큼 저를 싫어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2024년 7월 레카 대전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김세희가 구재혁 씨와 전국진 씨의 녹취 공개를 시작으로 레카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레카 공제회가 무너진 계기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쯔양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세희가 그럼 공익을 위해서 공개했나. 이거를 살펴보면은 이 사안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오지도 않았어요. 공익을 공개했는데 왜 피해자가 가장 괴로워하고 피해자가 힘들어서 김세희를 고소해서 결국 재판까지 받게. 그 내용의 핵심 당사자가 바로 김세희 씨라는 겁니다. 왜 이게 공익이 아니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 7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세희가 처한 상황. 당시에 김세희가 2억 원의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나 봐. 가세현이 힘들었나 봐. 그리고 두 번째, 고졸인 카라큘라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이거 견딜 수가 없다. 실제로 녹취도 다 나오죠. 제가 이제 앞선 녹취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건에 대해서 2억 원의 급전이 필요해서 누굴 해결사로 부릅니까? 바로 구재혁 씨를 해결사로 불렀다. 네, 지금 약간 급전이 필요해서 그래, 급전이. 이거는 그러면 저도 좀 알아봐야 돼요. 얼마나 필요하신지 제가 모르니까. 일단 넉넉하게 2억은 내가 좀 필요하지. 한 1년으로. 이거 자체가 2022년경부터 김세희 씨와 구재혁 씨는 영혼의 단짝이었습니다. 왜냐? 김세희 씨가 취재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재혁 씨가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해왔던 내용들을 마치 자기가 취재한 것처럼 밥숟가락 올리는 컨텐츠를 계속했습니다. 이진호가 이걸 공개했는데 이거 없어? 이진호가 저거 했는데 뭐 없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저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래도 방송에서 구재혁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구재혁 씨가 취재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밥숟가락을 계속 올리니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영혼의 단짝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고동락까지 하면서 이제 이슈를 나눠먹는 사이가 됐다. 그래서 서로의 여자친구가 누군지, 해외여행 어떻게 갔는지, 싱가포르에 뭐가 맛있냐는 등, 심지어 김세희 씨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을 당시 모두 발언까지 해줬어요. 김세희 씨를 위해서 뭘 사줬느니. 이게 본인이 날아가기에 불과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이었는데 더욱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김세희 씨가 레카 대전 당시에 어떤 게냐. 절친을 넘어서 함께 미래를 꿈꿨다. 구재혁이 지금 카라큘라나 여러분들이랑 여러 사람이랑 엮여 있는데 걔네들 깡그리 죽이고 나랑 둘이서 레카를 해먹자라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구재혁 씨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구재혁 씨 알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연락 와가지고 아이고 기자님 저랑 소주 한잔 하시죠. 소주 한 잔에 삼겹살 한 드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저 같은 사람이랑 드시지 마시죠 라고 하면서 제안을 거절했어요. 김세희 씨랑 그렇게 친한 줄도 몰랐어. 심지어는 만약에 그렇게 가까웠는데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연락해서 만났으면은 어떤 일을 벌였을까 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정말 그 사람을 못 만나겠어. 무서워.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세희 씨는 급전이 필요했다. 2억. 이걸 빌려오라. 이 말을 구지혁 씨가 못 알아들어. 뭐냐? 빌려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가져와 이러는데 구지혁 씨가 그걸 못 알아듣고 아이고 그러면은 뭐 전환 자체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집 담보로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우리 집을 쳐보니까 네네. 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이. 네네네. 20억 정도니까 그러면 한 우리 집 담보로 20억을 좀 빌릴 수 있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20억을. 제가 지금 근데 기차여가지고 네, 좀 내려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네네네. 이걸 뭐 사실 20억을 내가 뭐 1년 만에 갚는 건 사실 좀 약간 좀 무리한 것 그렇죠. 같죠. 어차피 내가 네. 이자를 다 낼 거니까 네. 뭐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로 해야지 뭐.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못 빌려와서 이 레카 대전이 발생한 겁니다. 즉 구제혁은 담길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친으로 2년 동안 공생에 처먹다가 갑자기 레카 쓰레기로 보내잖아. 김세희에게 지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김세희한테 담겨가지고 후다닥 구속이 됐죠. 그래서 사실 김세희와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제혁 씨 어떻게 됐습니까? 김소연 변호사를 믿어서, 김세희 절친이죠. 믿어서 결국 나홀로 나락을 간 첫 번째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카라큘라에 대한 질투심이에요. 불과 김세희 씨가 카라큘라나 구지혁 씨 녹취 공개하기 일주일 전까지 카라큘라한테 살살거렸어요. 아주 그냥. 광고도 이어주고 술자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아이고 내가 차를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차 뭐 연결해 줄 수 있어 막 살살거리면서 아이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나 모르나 거의 막 질질 짰단 말이야. 여보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휴일에 전화드려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뭐 잠깐 못 받았습니다. 뭐 좀 하나만 물어보려고. 예. 우리 회사에 예. 리스 차들이 뭐 한 3대 정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좀 약간 골치 아픈 게 우리 예. 직원이 쓰는 차인데 예. 이게 뭐 벤츠 GLE예요. 예. 근데 이게 뭐 이 친구가 뭐 그거 말고는 뭐 차가 뭐 나오는 게 없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뭐 말도 안 되게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가량 아이고, 나가고 예. 너무 지금 가세형 가뜩이나 회사 어려운데 예. 그래서 이걸 좀 처분을 하자. 네. 그랬더니 이게 뭐 60개월 할부로 한 리스 차량이라서 이게 중도에 이걸 하면 뭐 위약금 뭐 해서 또 수천만 원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해결 방법이 뭐 어디 뭐 중고차 판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넘기는 거. 리스 승계나 아니면은 그치. 위탁식으로 해서 어차피 강남에 뭐 가까운 데 있으면은 굳이 뭐 매장에 전시를 안 해도 대신 광고 올려놓고 뭐 좀 살만한 사람 있으면 차 보여주고 바로 승계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차값 정산해갖고 남은 부채 정산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제 하면서 그렇게 판매가 이루어지죠. 그쵸. 그렇게 하는 네.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아, 저 되게 믿을 만한 직원 하나 양재동에 아는 동생이 있어요. 수입차만 어. 전문으로 하는. 어. 예, 가서 차 상태 보고 리시트표 한번 보고 차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좀 시세라든지 이런 거 설명도 좀 드리고 뭐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넘기는 걸로 끝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좀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그 되나요? 리스 스케줄표랑 그걸 봐야 됩니다. 차량의 시세랑 리스 스케줄표를 보고 쉽게 얘기해서 이 부동산에 지금 융자가 얼마나 껴있고 이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고 이제 이걸 알아야 부동산 시세보다 융자가 많으면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고 네. 예, 융자가 적으면 이제 돈을 오히려 판매하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나중에 좀 하면 좀 나중에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예, 오늘 예, 휴일이라서 예, 예. 오늘 좀 직원들한테 이게 뭐 어차피 내가 다음 주 중에 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주중에 같아요. 알려주십시오, 대표님.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진작에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자꾸 뭐 위약금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난 우리 직원들 좀 약간 내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좀 본인들이 차 쓰고 있으니까 지네들 편하려고 한 것 같아. 난 솔직한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화가 나서 뭐 다들 저기 자기 회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 여기서 돈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나 좀 많이 속상해. 좀 줄일 땐 줄여가야죠. 저도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내 차도 아니야. 심지어 내가 쓰는 차도 아닌데 직원 쓰는 차로 제일 좋은 차 쓰고 지금. 제가 주중에 알려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예, 좀 잘 도움 드리도록 난 또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냥 너무 요새 속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네. 정말 뭐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모멸감을 느껴서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글 썼다가 예. 뜬금없이 오늘 아침에 문 따이고 막 경찰 10명이 막 들어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 아이고. 대표님 다음 주에 주중에 소주 한 잔 사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소주나 씨발 하시죠, 진짜 대표님. 인생이 족 같아 진짜. 그니까요.
그래, 알았습니다. 네. 주중에 꼭 알려주세요, 대표님. 네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카라큘라랑 그렇게 끈끈한 라포를 형성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카라큘라가 멍청해져. 모자랐어요. 왜냐, 김세희 씨한테 광고를 소개시켜줬어요. 광고주를 소개시켜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김세희 씨가 카라큘라의 광고비를 알게 됐어요. 똑같은 광고를 하는데 왜 고졸인 카라큘라 저렇게 많이 받는데 나는 못 받아? 이게 말이 돼? 세상에 말이 돼? 안 되겠다, 담고. 이런 현실이 된 겁니다. 진짜 카라큘라 씨 입장에서도 엄청 황당했을 거예요. 사실은 김세희 씨가 내가 서울대 나오고 내가 레카의 왕인데 고졸인 제가 나보다 돈 더 많이 벌어?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 굳이 돈을 못 빌려와?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겁니다. 진짜 김세희 씨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때 레카 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는 지켜봤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공익적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쯔양 사건의 본질은 뭐냐, 피해자인 쯔양마저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 열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거예요. 사실 그 녹취를 공개하면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해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때 당시 3만 명, 4만 명 이렇게 김세희 씨 방송 가서 이거 너무 좋은 일 했다, 너무 좋은 일 했다, 쯔양도 가만히 있다, 쯔양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제 채널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는데 피해자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망가뜨린다는 판단 하에 팩트로 승부했고, 운이 좋게도 김세희 씨와 구재혁 씨가 나눈 녹취를 확보했고, 그 파일을 바탕으로 여론을 뒤집었습니다. 아주 제 자신에게 칭찬해요.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까지 다 뒤집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진호만 중국인 되고 끝났다.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이진호만 리전하고 되고, 김세희는 꼬랑지 내리고 도망가고, 이진호가 모든 판을 짰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쯔양을 어떻게 괴롭혔냐, 김세희 씨가 쯔양을 괴롭히는 방식들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소름 끼쳐요. 일단은 구재혁, 전국진, 카라큘라를 다 담그고 나니까 그때 어떤 글을 올렸냐, 대부분 지웠습니다. 이제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습니다. 쯔양의 과거를 폭로할 거고, 쯔양의 범죄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공개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최 변호사 알죠?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였던 최 변호사를 인터뷰해서 아이고 네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아이고 우리 최 변호사님 오세요 해가지고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단독 인터뷰가 2차례에 걸쳐서 방송이 돼요. 그 과정에서 뭘 했느냐,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쯔양 전 남친 유서를 조작해서 방송했어요. 이 조작한 방송 지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 삭제해버렸죠. 최소한의 사과가 있습니까? 없죠. 쥐도새도 모르게 삭제했죠. 진짜 이런 모습 보면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소름 끼치는 게 하나 있어요. 김세희는 왜 쯔양을 괴롭혔느냐, 이게 진짜 사실 핵심이어야 돼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피해자인 쯔양을 왜 괴롭혔을까? 그냥 사실은 레카들만 정리했어도 김세희가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채널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세희의 심기를 거슬리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 쯔양의 법률 대리인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쯔양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김세희가 그런 방송을 한 거냐? 그러니까 쯔양의 법률 대리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당연하죠. 그 어떠한 예고도 없고 그 어떠한 연락도 없고 심지어 연락까지 했대요. 왜냐, 김세희가 쯔양 얼굴을 갑자기 박아놓고 예고편을 올려가지고 이거 무슨 일인지 전화까지 했는데 김세희가 안 받았다. 이게 뭐야 이게. 그때부터 담그겠다는 마인드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빌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쯔양도 내가 한번 담그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쯔양의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밝히니까 곧바로 뭐라고 했느냐, 쯔양 너무 까불지 마시길. 우리가 쯔양 허락받고 방송해야 되냐? 쯔양 폭로하는 게 더 재밌고 좋아. 그리고 심지어 쯔양을 전 대통령 얼굴에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캐릭터까지 만들어가지고 괴롭혔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인가 싶어요. 이 1도 공익성이 없잖아. 공익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누군가를 구제해주고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1도 없었어요. 쯔양을 괴롭히는 레카를 청산한다면서 결국 피해자인 쯔양마저 담궈서 본인의 채널 떡상을 노렸던 것이 사실 쯔양 사태의 전말입니다. 김세희 센세 정말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단하단 말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쯔양 내에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수차례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수현 씨 건도 유사한 형태예요. 왜냐하면 잠정 조치를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무려 35차례에 걸쳐서 쯔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본인이 잠정조치 위반임을 알고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찌양 범죄 의혹 제기 정당이라는 영상까지 올렸다. 그 건으로 인해서 우리 김세희 센세가 기소당하는 거예요. 우리 김세희가 남겼던 명언, 저희 가세현은 확실히 이기는 싸움만 합니다. 전과 최소 8범이 말이죠. 와, 진짜 심각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뭐 한 의원과 찌양의 공통점, 절대로 가로세로 연구소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고소 못함. 기소됐죠?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괴롭히니까 법원에서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영상 삭제가 처분을 인용하고 스토킹 잠정 조치가 나오고 스토킹이 유죄로 인정돼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전과 5범 추가 예정이죠. 사실 김수현 씨 건에 대해서는 더 억울하게 김수현 씨 잠정 조치 나오고도 얼마나 타이틀을 대대적으로 무슨 폭로를 하겠다느니 동남아시아 자막까지 다 해가지고 폭로를 하겠다느니 근데 지금 120억 감료 당하고 나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김수현 씨에 대해서 방송에 그 기사에 나온 것만 읽고 있는 현실. 찌양의 사태를 봤을 때 김수현 씨에 관련된 스토킹 혐의도 굉장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정말 대충격 슬픈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슬픈 소식이에요. 이것도 오늘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냐, 김세희 씨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거 항소에서 4월에 판결일 예정입니다. 선고 예정이에요. 근데 김세희 씨가 이 건을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김소연 변호사 사임하고 다른 법무법인이 붙었다. 되는데 김소연 변호사님 끝까지 우리 김세희 씨 지켜주셔야죠. 구제혁 씨처럼 마지막까지 우리 김세희 씨 케어해 주셨어야지. 왜 그걸 안 해주십니까? 세계 최강 최고의 변호사님인데 오늘이라도 새마을 방송 가가지고 이것들이 내 방송을 다 보나봐. 구제혁 씨도 그렇고 본인의 명예훼손 10건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 사임시키고 다른 멀쩡한 변호사 붙여놓고 김소연 변호사 얼마나 훌륭한데 그리고 김세희 씨도 내 방송을 봤는지 갑자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찌양 사건에 대해서 진짜 대대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김세희가 핵심 인물이고요. 두 번째 오른팔이 누굽니까? 구제혁이에요. 왼팔이 누구냐?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왼팔. 사실 그래요. 구제혁 씨와 김세희 씨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다르거든요. 엇갈리는데 진짜 신기한 게 사실 김세희 씨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김세희가 녹취를 공개하는데 이 녹취가 바로 구제혁과 전국진 등의 녹취 파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결코 김세희 씨가 저 고소한 건이 뭐냐면 통신비밀보호법이에요. 뭐냐? 내가 당사자인 일방인데 우리의 어떤 일방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진호가 마음대로 녹취를 공개했다. 이거 통신비밀보호법 빼박이거든요. 물론 저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했지만 저는 구제혁 씨의 동의도 얻고 그 뉴저지 사기꾼의 동의까지 얻어가지고 그걸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 구제혁과 전국진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을 때 김세희는 그 누구의 허락과 동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제혁이 120% 고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구제혁 씨가 김소연 씨를 선임하면서 이게 유야 무야 없어져요. 사실은 구제혁 씨 입장에서는 무조건 김세희 씨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통비법 위반으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엉뚱하게 누굴 고소하냐 이러고 김소연 변호사 선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피해자인 쯔양 고소. 무고로 또 고소. 이걸로 결국 나락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범죄라도 추가가 안 되지. 이것 때문에 괘씸죄가 찍혀가지고 나홀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그리고 명예훼손 병합돼가지고 나홀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에요. 아직도 우리 김소연 변호사 구제혁 씨, 김세희 씨가 띄워주잖아. 띄워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띄워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법무법인 선임.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 김소연 변호사가 찌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잖아요. 찌양이 증거로 나와서 위증하면 100% 구속되는 영상 이런 거 계속 올렸고 심지어 영상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근데 이제 김소연 변호사는 뭐라고 하느냐? 구제혁 변호인으로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구제혁 변호인으로서 입장을 전달한 것뿐.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제혁 씨 혐의 추가예요. 어휴 진짜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사실.